안녕하세요. SPI 900리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설 연휴 직후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오피스 리츠들이 한눈을 파는 이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거의 매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피스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고, 오피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는 되게 이제 오피스 시장이 크다 보니까, 오피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리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뉴욕도 있고 보스턴도 있고 많았는데, 그런 리츠들이 최근에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 이렇게 투자 대상을 좀 다각화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소개한 기사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었고요. 하나씩 예를 볼까요? 보스턴 프로퍼티라고 있는데 되게 큰 미국의 오피스 상장 리츠였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동안 이제 포트폴리오가 오피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동부 해안에서 2,000가구 규모의 주거 시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섹터죠. 투자하지 않은 섹터고, 이 외에도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도 개발하고 있고, 기존 오피스에 집중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라 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뉴욕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 중에 SL 그린 리얼티라고 있습니다. 이 SL 그린 리얼티라고 있는데, 이 미드타운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츠고요. 원 밴드빌트라는 되게 유명한 어떤 최근에 준공된 그런 오피스 빌딩이 있죠. 근데 이 SL 그린 리얼티조차도 최근에 타임스퀘어에 있는 오피스 타워를 카지노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보면 되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되게 유명한 빌딩이 있는데, 이 뉴욕에 있는 빌딩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리얼티 트러스트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그동안은 이제 오피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난 2022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멀티패밀리를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고요. 또 이제 그 남쪽 로우 맨하탄에 이제 세계 무역 센터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실버스타인 프로퍼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오피스를 멀티패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1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상장된 이제 뉴욕 오피스에 투자한 리츠 중에 뉴욕 시티 리츠라고 있어요. 근데 이 리츠도 최근에 실적이 되게 둔화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오피스뿐만 아니라 호텔과 주차장까지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처럼 이게 오피스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데, 이런 이제 오피스 리츠, 오피스 전문 부동산 디벨로퍼의 어떤 다른 섹터에 대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오피스 시장이 안 좋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전대시장이다, 전대시장. 임차인들이 이제 오피스를 임대를 했는데, 이제 공간을 그만큼 안 쓰니까,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제 공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내놓는 건데요. 이 전대시장의 매물 규모가 2019년 말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하고, 주요 도시에서는 거의 역대 최대치 기록을 다 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지난주에 이제 이런 소식도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매주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오피스 축소 소식이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시티들에서 이제 오피스 공간을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2개의 이제 오피스를 크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오피스를 이렇게 전대시장에 내놨고요. 메타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오피스 공간을 전대한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제 시애틀에 오피스를 하나 쓰고 있는데, 2024년 6월에 이제 임차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이 워싱턴 오피스 시장에 대한 소식도 있었어요. 이 워싱턴은 사실은 이제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되게 이제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지만 사실 투자 실패도 많이 했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있어요. 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모 부동산 펀드도 있었기 때문에 나사가 쓰는 오피스라고 있었죠. 이 오피스도 작년에 이제 매각을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을 이제 리파이낸싱을 한 상태고요. 이처럼 되게 많은 투자자의 워싱턴에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미국 이 현재 이제 투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워싱턴 시장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해요. 정부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되게 이제 어떤 공급과 공실, 그리고 가격 상승도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뭔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게 투자하기에 되게 어려운 시장으로 이제 악명이 높은 곳이죠. 이런 쪽인데, 현지에서도 이제 워싱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제 연방 정부들이 쓰는 건물들이 많은데, 연방 정부가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무실 복귀 정책을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쓰고 있다고 해요. 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이제 민간 기업에 비해서 연방 정부가 이제 고용자, 근로자들한테 이제 좀 더 이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 사무실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이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이제 미국 정부 인사 관련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전국 연방 직원의 47% 정도가 원격 근무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약 19.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본 통계에 따르면 이제 미국 평균적인 수준이 한 13, 15 정도 내외던데 그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워싱턴에는 여전히 이제 한국 기관들과 개인들이 투자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더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